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처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핵심 정보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창업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식당 창업 위주로 해서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창업도 대부분 비슷한 부분인데 아마 식당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식당 창업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식당 창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제 유사한 형태로 보시면 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자영업 창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차는 제가 5가지 목차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창업 자금 구성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점포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창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 네 번째, 위생법상 음식점 분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정보에 관련된 부분에서 총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 자금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창업 자금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내가 확인해야 될지 미리 확인을 하셔서 그러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대보증금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점포 유지비, 월세, 관리비, 종, 공과금 등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일 1에서 한 달 월세를 내면 상권은 양호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권리금. 잘 아시다시피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부분이고요. 창업 계획을 세우실 때 기존 상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매출과 수익 계획을 세우셔서 1년 내 회수가 어렵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히 염두를 하시고요. 네 번째,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전기 설치, 가구 구입 등의 비용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식당 소규모 창업의 경우 한 5천에서 한 6, 7천 정도 그렇게 하는 거를 식당 소규모 창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창업 자금 중 한 2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업 자금이 5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정도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창업 자금이 7천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20%인 1,4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상급 인테리어는 평당 한 100에서 130만 원 정도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중상급 인테리어 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시설 및 비품 구입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그리고 홍보 마케팅비.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제가 5번째 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내용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비비도 중요한 부분인데, 재료비를 포함하여 전체 창업자금 중 20% 정도는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창업자금이 5천만 원으로 소자본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한 1천만 원 정도 예비비, 한 7천만 원 정도로 소규모 창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의 그런 이제 여유자금이 필요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화재 보험료라든지 인터넷 회선비 등 각종 잡비 등이 창업자금 구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창업 계획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에 대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가 어떻게 자영업 계획을 세우실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포 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한 정보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근처의 개발 계획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주변의 도로공사나 신축공사 계획 여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청 또는 해당 동네의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아는 전 직장 동료가 특정 동네에서 김밥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영업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바로 매장 앞에 그 도로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로 도로 보수공사하는 수개월 동안 매출이 급감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상권의 근처의 개발 계획 여부를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시설물들이 정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각종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등이 정상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어떤 업종의 가게들이 있는지도 필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같은 이제 건물에서 식당끼리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층에는 일반 프랜차이즈 밥집이 있고 2층에는 후식으로 디저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뭐 2층에 감자탕집, 3층에 이제 뭐 디저트, 아니면 2층에 갈비집과 바로 옆 건물에 디저트집, 뭔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좋은 부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2층에 같은 고깃집이 있다라든지 2, 3층에 같은 고깃집이 있다라든지 1층과 3층에 고깃집이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약간 서로 간에 조금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제2종 근린시설이어야지 음식점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고, 제1종이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용도 변경이 하면 되지만 구청을 찾아가야 되고 해당 담당자를 만나야 되고 행정 서류를 써야 되고, 확인을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굳이 번거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시 건물주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 인물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건물주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을 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 점포계약이 아니더라도 일반 부동산 거래, 뭐 아파트 매매라든지 뭐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저당은 잡히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점포에 건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액을 필히 확인을 하셔서 최악의 경우에 건물이 대출을 받은 금융권으로 넘어갈 경우 점포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포의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필히 확인을 하셔서 저당은 잡히지 않았는지, 아마 대부분 잡혀 있을 겁니다. 안 잡혀 있는 데를 찾아보기가 힘드실 것 같고요. 제 경험상 잡혀 있는데 건물이 대출을 받은 금융권으로 넘어갈 경우 점포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를 하시고요. 그리고 영업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곳인지도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운영자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나간 지 수개월 동안은 영업 허가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필히 염두를 하시고, 그리고 전 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주소지에서는 영업 신고가 불가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영업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운영자가 영업 폐쇄 명령을 받고 나간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전 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같은 주소지에 영업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인테리어 기간에는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건물주와. 그래서 건물주와 협의해서 임대료 지급 여부를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건물주와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계약 후 계약서와 건물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셔야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대출받은 금융권으로 넘어갈 경우 상황에 따라 점포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요 저당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죠. 이 부분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계약 후 이제 계약서와 건물 설계 도면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해서 건물이 대출받은 금융권으로 넘어갈 경우 포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고, 전세도 왜 전세 확정일자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총 9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창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영업주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foodservice.or.kr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위생교육 이수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염두를 하시고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지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위생교육증이 이제 후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허가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을 첨부를 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1번, 2번, 3번에서. 그리고 이제 보건증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건증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매장을 오픈하기 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장 오픈일
이전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타임 테이블을 다 관리를 하셔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픈일 전후로 해서 정신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 그런 이제 스케줄링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창업 자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상가 계약 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창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장 오픈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체크리스트를 잘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생법상 음식점 분류를 보게 되면 이제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이제 코멘트에 보면 음주 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아시다시피 음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류 판매가 가능해서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이제 뭔가 단속이나 지자체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성년자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영업 정지를 맞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류에 대한 부분 좀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음주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또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하셔서 내 의도와 다르게 영업 정지를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필히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5번째, 마케팅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가 창업 멘탈 코치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평소에 많은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정보를 제가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소자본 창업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가 이미 영상으로 남겼던 바가 있습니다. 한 2주 전 정도의 영상을 남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영상 끝에 이 내용과 다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도 필히 확인을 하셔서 같이 내용을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영상 필히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저는 소자본 창업, 특히 식당 창업 위주로 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 자영업,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남기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마케팅 관련된 정보는 여기에 링크를 달아드렸으니까 필히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